헬싱키에서의 여행 첫날이다. 안타깝게도 비가 온다. 이른 아침에 비까지 오니 길에 사람들이 없다.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에서 첫 목적지는 시벨리우스 기념비이다. 이곳은 조금 멀다. 여기가 숙소의 위치이다. 시벨리우스 기념비는 이곳이다. 대중교통으로 20분에서 25분이 걸린다. 버스를 타러 간다. 잠실 광역환승센터처럼 지하로 간다. 표는 HSL이라는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기계를 통해서도 구매 가능하다. 우리는 기계를 본 김에 1일권을 실물로 샀다. 승강장은 꽤나 크다. 전광판을 확인하고 버스를 기다렸다. 저 X 표시가 있으면 승강장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버스가 도착하면 초록색 화살표로 바뀌고 나갈 수 있다. 버스를 탑승한다. 비를 뚫고 버스가 달린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기념비는 시벨리우스 공원 안쪽에 있다. 비오는 공원을 걷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다. 가는 길에 이상한 조각상을 발견했다. 핀란드 신화에 나오는 공기의 여신인 일마타르이다. 맞은편으로 기념비가 작게 보인다. 가까이 걸어가 본다. 얼굴 구조와 함께 이상한 모양의 조형물이 있다.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의 영혼과 같은 작곡가이며 대표곡으로는 핀란디아가 있다. 이 조형물은 음악과 파도를 상징한다. 600개가 넘는 강철로 만들어졌다. 내부는 텅 빈 형태이다. 단지 3개의 긴 파이프가 지탱하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음악 관련인이거나 핀란드인이 아니라면 그냥 전향인 곳이다. 구경을 마치고 다시 돌아간다. 두 번째 목적지는 수오멘리나 요새이다. 현재 위치에서는 카우파토리까지 이동 후 배로 갈아타고 가야 한다. 일단 카우파토리까지 가기 위해 트램으로 한번 갈아탄다. 도착하니 항구가 바로 보인다. 하지만 배 출항까지는 시간이 남아 바로 옆에 유명한 공원을 구경했다. 이 공원은 에스플라나디라는 공원이다. 예쁜 건물에 카페도 있고 탁 트인 도심 속 시민들의 공간이다. 핀란드의 국민시인 루네베리의 동상도 있다. 배 시간에 맞춰 다시 항구로 이동한다. 가는 길에는 물이 나오면 예쁠 것 같은 분수도 있다. 그리고 항구 주변으로 가설시장이 있다. 맛있는 먹거리도 팔고 직접 만든 물건들도 팔고 있다. 일요일 아침이라 가게들이 늦게서야 오픈을 하고 있다. 선착장에 도착했다. 우리가 타고 갈 배이다. 교통권으로 탑승이 가능하다. 배에 올라탄다. 2층으로 올라왔지만 아직 날이 추워 다시 내려간다. 창문가에 자리 잡았다. 멀어져가는 헬싱키 항구의 건물들이 아름답다. 섬까지의 이동은 15분 정도가 걸린다. 이 노란 건물이 보이면 도착한 것이다. 해군사관학교 건물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과 배를 함께 타고 왔다. 수오멘리나에 도착했다. 요새는 왼쪽으로 가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잘못 와서 돌아가는 중이다. 이 분홍색 건물은 미술관이다. 무료이니 시간이 남는다면 방문하는 것도 괜찮다. 혼자 우뚝 솟은 건물이 보인다. 수오멘리나 교회이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들어갈 수 없어 아쉽다. 내부는 간결하고 깔끔하다고 한다. 현재는 등대의 역할로도 사용되고 있다. 교회의 맞은편으로는 요새의 벽이 보인다. 벽의 일부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시 일요일이라 문을 닫아 벽을 통과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계속 걸어간다. 멀리 진짜 요새가 보인다. 요새로 가기 위한 다리를 건넌다. 해안가를 따라 벽이 세워져 있다. 벽 끝에 다다르니 또 다른 큰 벽이 이어진다. 안쪽을 살펴보니 이런 공간과 길이 있다. 벽 내부는 이런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조금 살펴본다. 이런 구멍들이 뚫려 있다. 들어가 본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다. 병사들이 여기 숨어 요새를 지켰나 보다. 이곳은 공연예술 극장이다. 여름 기간에만 공연을 진행한다. 관리인인지 해군사관학교 관계자인지 요새 내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도 있다. 걷다 보니 요새보다는 큰 공원의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그냥 해안가의 시골 마을 같다.
오리 가족과 만나 인사도 해본다. 섬의 끝쪽에 가까워서인지 사람이 없는 길이다. 하지만 이곳엔 꼭 와야 한다. 바로 이 문을 보기 위해서이다. 쿠닌카 성문이다. 러시아의 침입에 맞서 처절한 전투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소이다. 사실 요새 안쪽에서 바라본 문의 모습 때문에라도 와야 한다. 문 안쪽으로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 2차적 대응도 준비해 놓았다. 계속 가다 보니 우리나라의 옛날 포상 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럼 포도 어디 있다는 건데. 바로 옆쪽으로 포들이 늘어서 있다. 단순하지만 포가 세 보인다. 포가 겨냥하고 있는 곳으로 눈을 옮긴다. 멋있는 풍경이 나타난다. 발트해와 이어진 헬싱키만의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전투라니 너무 슬프다. 쭉 늘어선 포들을 지나쳐 요새를 계속 걷는다. 이왕이면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 요새 바깥쪽으로 나와 걸음을 이어갔다. 요새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풍경을 따라 계속 걸어간다. 길이 점점 이상해진다. 다시 요새 안쪽 길을 찾아 이동한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요새이다. 선착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조형물이다. 이곳을 요새화한 아우구스틴 에렌스베르드를 기념하는 조형물이다. 요새를 나가는 마지막 벽 통로이다. 내부에는 많이 알려진 공간도 있다. 역시나 개인적으로 이곳에 대해 정리해보면 요새라는 역사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힐링의 시간을 갖기에도 좋은 곳 같다. 교통권으로 헬싱키만을 통과하는 배를 타는 것은 덤이다. 아무튼 배를 타고 다시 카우파토리로 돌아왔다. 다음 목적지는 선착장 근처의 우스펜스키 대성당이다. 사실 숙소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가는 곳이다. 선착장에 다시 도착했다. 맞은편에 보이는 노란 건물은 대통령궁이다. 관저 중 하나인데도 경비가 삼엄하진 않다. 대통령궁 옆으로 보이는 우스펜스키 대성당에 도착했다. 이름은 대성당이지만 러시아 정교회이다. 탐페르에서 봤던 동방 정교회랑 풍기는 분위기가 아주 흡사하다. 일단 들어가 본다. 화려하다. 정면에는 그리스도와 12사제가 그려져 있다. 천장은 차분하면서도 화려함을 가지고 있다. 한 바퀴 둘러보니 그렇게 크진 않고 두꺼운 화강암 기둥이 눈에 띈다. 옆쪽의 벽면을 따라서는 이런 성화들이 쭉 늘어서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금속을 사용하는 것이 동방 정교회의 특징인 것 같다. 단체 관광객이 빠지고 나니 꽤나 엄숙한 분위기이다. 나가는 길에는 이렇게 카드로도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화려한 내부를 본 후 다시 외관을 보니 그 느낌이 다르다. 그냥 가기도 아쉽고 사람들이 빠진 시간이라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았다. 비잔틴 슬라브 양식도 매력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에 항구 쪽 경치도 볼 수 있다. 구경을 마치고 내려와 다음 목적지인 디자인 박물관으로 향했다. 트램에서 내려 조금 걸어가는 길에는 네오고딕 양식의 예쁜 교회가 있다. 문을 닫은 시간이라 아쉬웠다. 조금 더 걸어 내가 디자인 박물관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건물에 도착했다. 핀란드도 한 디자인 한다고 해서 왔다. 입장료가 비싼 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간다. 2층부터 올라왔다. 마이야 라보넨의 특별 전시관이다. 영상을 보니 자연에서 영감을 받는 작가인가 보다. 일대기는 빠르게 넘어간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빛과 섬유를 이용해 만든 작품들이 메인인 것 같다. 광섬유라는 단어 자체를 언어 유희하여 만들었나 보다. 작가의 작품 활동을 체험할 수도 있다. 다른 느낌의 작품들이 나타났다. 솔직히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래도 최대한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1층의 전시관으로 내려왔다. 이제야 핀란드의 디자인과 그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물건들이 보인다. 레고를 이용한 건물 디자인도 있다. 북유럽스럽게 간단하지만 감각적인 색채의 디자인들이다. 그런데 사실 이곳도 잘 모르겠다. 핀란드만의 디자인 정체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잘 몰라서일 수도 있다. 핀란드의 것을 발견했다. 유명한 게임 앵그리 버드이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걸까? 아무튼 실망감을 가지고 바로 뒤편 건물인 건축박물관으로 이동했다.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쎄하다. 2층과 3층만 전시실이란다. 그마저도 크기가 아주 작다. 바로 보이는 이것이 2층의 메인이다. 이게 다이다. 이런 설계도 같은 그림을 보려 온 것이 아니다. 그래도 일단 끝까지 본다. 건축하는 사람은 다른 느낌일까? 다 봐서 3층으로 이동한다. 그냥 나선형 계단일 뿐인데 멋져 보인다. 3층은 연도별 대표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다. 그나마 모형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 당황스럽지만 이렇게가 끝이다. 여기도 개인적인 견해로 정리해보면 관련 전공이나 종사자가 아니라면 굳이 시간 내서 올 필요가 있나 싶다. 얼른 탈출하였다. 이제 외관만 보면 되는 곳으로 이동한다. 이곳은 헬싱키 대성당 근처에 있는 귀족의 집이다. 1862년에 지어졌으며 귀족 가문의 문장들이 붙어있다. 개인에게는 잘 공개되지 않는 곳이다. 이곳 또한 대성당 바로 옆에 있는 삼위일체 교회이다. 늦은 시간이라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다. 아쉬운 마음에 조심스레 열어보니 문이 열린다. 하지만 미사 중이어서 다시 조심히 나왔다. 이제 정말 일정을 마치려는데 헬싱키 대성당이 아직 열려있다.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라 그냥 지금 보기로 한다. 옆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 디지털 가이드가 있다. 한국어 지원도 된다. 내부가 헬싱키를 대표하는 곳치고는 아주 검소하고 소박하다. 오히려 이런 단순함 속에 성스러움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루터교인 대성당이다. 이곳의 내부 구조는 십자가 형태를 하고 있고 의자도 그에 맞춰 배치되어 있다. 둥근 천장도 참 단순하다. 적당한 화려함을 가진 오르간이다. 저 웅장한 오르간의 소리를 못 들어 아쉽다. 관광객이 없어 조용한 대성당을 구경하고 밖으로 나왔다. 내려다 보이는 세나테 광장은 궂은 날씨에도 아름답다. 광장으로 내려오니 또 다른 느낌이다. 그리고 올려다본 헬싱키 대성당이다. 날씨와 공사 중인 것이 아쉽지만 초록색 돔이 돋보인다. 세나타 광장 가운데는 알렉산더 2세의 동상이 있다. 그는 러시아 통치하에 있던 핀란드를 국가화한 인물이다. 아무튼 그렇게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다. 여기는 숙소 바로 밑에 있는 쌀국수 집이다. 비를 많이 맞아 따뜻한 게 생각났다. 인생 쌀국수 가게이다. 적극 추천한다. 다 먹고 나서 배가 너무 불러 중앙역 주변을 산책했다. 불이 켜진 핀란드 국립극장이다. 유럽은 역시 이 주황 불빛들이 한몫한다. 정면에 보이는 미술박물관 방향으로 해서 숙소로 돌아갔다. 정말 많은 것을 본 하루였다. 그럼 오늘도 시청에 감사하며 구독에 감동하고 오늘의 설렘이 내일까지.